이번 스토리 리뷰 앞서 약속했듯이 코비류를 이제 다루기로 한다고 했잖아. 코비 시리즈가 이제 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뭐 계속 묵혀뒀던 걸 또 둘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차차 약조안대로 풀어가는 거지. 그 첫 번째 스토리 리뷰다. 자, 코비4 프로트로 골드 메달. 자, 프로트로니까 원작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신발 이름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코비4 프로트로 골드 메달. 코비의 네 번째 시그너처지. 2008년, 2009년 시즌에 나온 신발이야. 그리고 이 신발은 약간 의미가 있어. 코비랑 나이키가 면역을 깨하던 첫 모델이야. 그리고 이 프로트로는 이제 2009년에 코비가 정식으로 발매를 하고 10주년인 2019년 2월에 프로트로가 첫 출시가 됐었어요. 디자인 궁금하거든요. 자, 변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코비3 우리 원작 스토리 리뷰 했었지. 달라진 게 뭐야? 발목이 낮아졌지. 발목이 낮아졌다. 그래서 일단 로우컷 베이스라는 거. 코비스러운 거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 코비4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로우컷 베이스. 그리고 이게 왜 로우컷 베이스였냐라는 게 변혁의 시작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로우컷 베이스 그리고 비대칭형 토어박스. 이제 중족부랑 쿼터 부분은 이제 불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지. 그리고 힐컵 봐봐. 굉장히 글로시하제. 그리고 신발 모양 자체는 조금 클래식화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펙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제 프로트로 그리고 이제 원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야.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프로트로니까 프로트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일단 어퍼는 원작이랑 동일하다. 원작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토박스 부분은 합성 소재 그리고 중간에는 PU인데 PU 어퍼를 이 당시에 1세대 플라이와이어 하이퍼덩크가 2008년에 처음 적용했던 플라이와이어 어퍼인데 이걸 이제 PU 소재로 같이 퓨징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힐 부분에 글로시하고 투명한 TPU 힐 카운터.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프로트로는 그 세팅이 쿠션 세팅이 원작이랑 다르다. 그래서 프로트로는 이 폼이 인젝션 파일론이 아니야. 원작은 인젝션 파일론을 썼거든. 이 폼은 열 압축성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나이키에서는 어떤 폼이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볼 때는 폼이 약간 뭐 쿠실론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쿠실론보다는 조금 탄성이 좀 없는 편이거든. 일단은 폼 소재에 듀메어가 들어가 있어. 요게 프로트로의 스펙이고 원작은 이제 앞에 거는 동일하다고 했잖아. 위에 어퍼는 동일하다고 했지. 근데 미드솔 쿠션 세팅이 다른 게 전족부에는 루나 라이트 폼이 들어가 있어. 8mm짜리가. 그리고 후족부에는 14mm 듀메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 세팅은 스토리텔링에서 왜 이런 세팅을 갖고 있었는지 원작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카본 파이버 쉔크 중족부에 원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 다른 거는 다 똑같아. 뭐 색상 많아. 이게 이제 골드 메달인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팀 USA가 금메달을 따거든. 그때 코비가 출전해.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나온 모델인데 코비 4부터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의 뭐 2주마다 한 켤레씩 나왔을 정도니까. 그런데다가 뭐 MVP 모델, 콜라보 모델, 그리고 뭐 한정판, PE까지 뭐 하면 엄청나다. 담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뭐 코비 팬이라면 코비4가 어떤 컬러가 나왔는지 대부분 다 알 거야.
그리고 프로투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프로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조금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원작은 엄청 많이 나왔다. 거의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 선생님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왜 이게 로우컷이냐 라는 이야기거든. 우리 코비3 스토리 리뷰에서 이야기했었잖아. 코비4를 잠깐 언급했었거든. 축구화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근데 사실은 축구화에서 영감을 가져온 신발은 엄연히 코비3야.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코비3야. 코비3에서 축구화의 어퍼를 이제 적용을 했는 거고, 이 코비4를 만들 때 코비가 디자이너인 에릭 에이바한테 처음에 던진 이야기가 그거야.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낮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요청을 에릭 에이바랑 그 당시에 이제 신발을 같이 만들었던 그 탐 류데케, 그 두 명이서 이 신발을 만들어내거든. 그때 이 신발을 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코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코비 아버지가 이태리 프로리그에 있을 때 이제 코비가 어렸으니까 그 이태리에서 거주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태리 그러면 유명하잖아. 세리에. 축구.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낮은 로우탑 신발을 신으면서도 잘 움직인다라는 거지. 부상도 없고.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낮은 로우컷을 신는데 왜 농구 선수들은 늘 하이탑만 신어야 되나? 로우컷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야. 그 생각을 에릭 에이바한테 던지면서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도 하고 테스트도 해서 이 신발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로우컷이 잘려가지고 나온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나는 객관적이고 약간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이키는 이미 30-40년 전부터 로우컷 신발들이 있었다, 농구화에.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우컷을 잘 이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지. 사실은 로우컷 모델이 과거에도 있었었어. 근데 잘 신지 않았던 거겠지. 근데 일단은 코비 라인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로우컷을 적용을 했다고 했잖아. 왜? 3가 굉장히 높았잖아. 1, 2, 3가 굉장히 높았거든. 그래서 그게 잘리면서 이렇게 로우컷으로 변한 계기가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과거, 이태리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그 신는 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신발의 주요적인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설명을 하게 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내가 그랬잖아. 나이키의 두 번째 농구화 역사적인 중흥기가 2008년이라고. 그때 출시했던 게 하이퍼덩크잖아. 2008. 그때 처음으로 이 1세대 플라이와이어 PU 퓨징 어퍼를 이용하거든. 그 신발이랑 그리고 코비가 처음 나이키랑 계약을 하면서 코비가 디자인을 참여해서 나온 제품이 코비 1이 아니라 허라치 2K4라는 신발이 있어. 2004년에 나왔던 신발. 그 신발에 이 힐컵 있지. 이 힐컵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코비4의 테크놀로지의 모태가 된 신발은 나이키 에어줌 허라치 2K4 그리고 2008년에 나왔던 하이퍼덩크.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테크놀로지를 이 코비4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의 이 영감이 또 하나가 더 있거든.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하려 그러면 이제 아웃솔을 보여줘야 돼. 이 아웃솔이 다방향으로 된 헤링봉 패턴이잖아. 근데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좀 빨간색 부분이 좀 뭔가 좀 다르지. 특이하게 뭔가 돼 있죠.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왜 다르냐면 코비가 코비4부터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 그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작업을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있잖아.
그 당시에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스파이더맨 3, 베놈. 지금 이제 요번에 뭐 베놈 라스트 댄스라고 영화 개봉했잖아. 이제 베놈이 지금은 이제 조금 악역이었는데 착한 그 캐릭터로 나오잖아.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베놈이 원래는 스파이더맨에서는 악역으로 나오거든. 그 신비오트, 걔가 이제 베놈으로 변신할 때 그 신비오트가 그 캐릭터를 이제 변신을 하잖아. 옷을 이렇게 탁 덮어 싸거든. 그 모양인 거야. 신비오트가 이제 사람이 잡아먹을 때 변신할 때 있지. 그 형상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코비가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그 얘기를 해서 이 아웃솔에다 이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 이 적용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 캐릭터가 신비오트 그 스킨을 입으면 이제 세컨 스킨이라고 하지. 두 번째 피부. 그러니까 이제 강화가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다 입혀달라고 해서 넣은 거야. 사실은 지금 이 접지 패턴은, 아웃솔 접지 패턴은 다 헤링본인데, 이 원래 신비오트가 있던 이 샘플 사진에는 이 모양이 다르다. 이 아웃솔 패턴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베놈 있잖아. 그 형태의 약간 이래 유선형으로 된 약간 이래 유기체 형태의 그런 아웃솔이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걸로 바뀐다. 왜? 그게 심미적으로나 외관적으로는 보기 좋은데 일단 실용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법했겠지. 그래서 전체 요 형태만 남겨두고 다 헤링본 패턴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아웃솔 패턴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즐겨서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 그 베놈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야. 나는 네 번째 이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가장 좋아해.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코비 전체 코비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신기 최우선으로 뽑으라고 하는 신발이라 나는 포를 선택을 하거든. 지금 이 네 번째 포인트가 그거랑 연관이 있어.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 내 말이, 내 의견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로우컷이잖아. 그러면 발목이 불안해지겠지. 그 대신에 좋아지는 게 뭘까? 발목이 가동성이 좋아지겠지. 근데 발목이 가동성이 좋아지면 또 반대로 불안하잖아. 이게 왜 안정성에 굉장히 그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롤업 아웃솔이지. 그래서 신발이 안 틀리게끔 미드솔 부분을 꽉 물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족부에는 뭐야? 플라이와이어지. 플라이와이어를 걸었는 데다가 PU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천 소재보다 가볍단 말이야. 그러면서 컨테인먼트랑 지지가 좋거든. 힐 부분은 패딩이 되어 있다. 힐 부분은 잘렸지만 패딩이 두껍게 되어 있어. 그리고 원작도 사실은 패딩이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소 약할 수 있는 발목 부분을 패딩을 처리를 해서 안정감 있게 잡아줬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힐 카운터 엄청 크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원작도 그런데 프로토로도 이 안에 있는 내장형 힐 카운터가 없다. 원작은 그 당시에 이 허라치 2K4에서 돌출되어 있는 이 큰 외장형 힐 카운터를 뒤에다 둘렀던 거야. 그래서 이 신발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 로고가 잘한 대신 안정성을 그렇지. 요소를 집어넣네. 그래서 이 신발은 내가 신어봤던, 나는 코비 전 시리즈를 다 신어봤거든. 그 중에서 가장 농구하기는 최적합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코비 신발 중에, 코비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코비의 시그너처를 이렇게 넣었던 모델이야. 사실은 이 힐 카운터가 투명하게 만드니까 사실 약간 다소 좀 밋밋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디자이너랑 협의를 해서 너 사인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이 뒤에 사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토박스에 보면 지금 이제 통풍구가 있지. 근데 요거 니 아마 기억할 거야. 여기 보면 도트로 24번이라고 만들어놨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코비 코드 같은 격인데, 코비 코드는 사실은 코비 5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 이게 통풍을 하면서 이제 코비의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지. 요게 뭐야? 좌원에서
자원 안쪽에 보면 그 똑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요게 그 자원이 이 코비4의 요 디자인 요소를 그때 오마주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이제 내한테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뭐 나이키의 공식적인 이제 오류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 코비4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쿠션 세팅이 전장 줌웨어라고 했다. 진짜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발매된 제품이 드래프트 데이였거든. 그래서 나도 그 신발 샀거든. 그 신발 사서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게 전장 줌웨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요게 며칠 사이에 그게 딱 뒤집어졌어. 근데 이게 뭐 어떤 몇몇 리뷰어들은 뭐 자기네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타임라인은 그게 아니야. 원래는 이제 해외의 어떤 리뷰어가 그 의구심을 품었고, 그리고 그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신발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왜? 전장 줌웨어면 스트로벨 보드 위에 바로 줌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장 줌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늘로 찔러보면 되거든. 근데 앞쪽에 있으면 여기를 찔러봐야 되잖아. 뒤쪽에 있으면 여기를 찔러봐야 돼. 근데 전장 줌웨어는 어디를 찔러보면 돼? 중간을 찔러보면 되거든. 그렇지. 근데 그 호주 사람이 찔렀어. 근데 에어가 새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모 유튜버가 그 트위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뭐 국내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처음에 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뭐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하지. 그럼 우리 동호회 팀 선배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나 놀려. 신발 전문적으로 아는 놈이 왜 그때 그 당시 그거 몰랐냐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안습 같은 스토리인데, 나이키에서는 전장 줌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왜냐하면 코비 프로 투어가 1이 나왔을 때 1은 전장 줌웨어를 썼거든. 1에서 전장 줌웨어를 썼기 때문에 4도 전장 줌웨어를 썼다고. 나이키가 사실은 그걸 공식화했었어. 프레스 뉴스에다 그렇게 실었는데, 이게 그냥 일반 폼에다가 전족부에는 노쿠션, 후족부에만 줌웨어가 덜렁 달려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한테는 진짜 흑역사 같은 그런 스토리 텔링 포인트가 있어. 자, 그러면 경량이라고 했잖아. 이게 왜 변혁이었냐 하면, 이게 270 기준에 그 당시 신발 무게가 이게 330g이다. 영어로는 이제 미국은 온스를 사용하거든. 11.6온스야. 그래서 그 당시에 330g대에 이 신발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사실은 엄청나.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비4에서 내가 이야기했지. 극한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 코비 시리즈에서. 극한의 무게. 그러면서 그 극한의 무게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테크놀로지를 다 빼먹지 않고 아우르는 그 도전이 얘를 시작으로 해서 코비 6의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7, 8, 9를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무게를 지켜가거든. 근데 가장 극한으로 가는 거는 4, 5, 6이야. 그래서 첫 시작이 330g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자, 원작은 원작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거의 폼 루나라이트 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장점은 정말 안정적이다. 그리고 헤링본 패턴, 이건 이제 좀 이제 투명 소리라서 클리어 소리라서 좀 미끄러울 수 있는데, 일반 고무솔 같은 경우에는 접지도 괜찮아. 착화감도 좋고, 그리고 일상화도 신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단조로우면서도 예쁜 디자인. 이게 장점이겠지.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뭐 스펙 다운이잖아. 프로트로니까. 근데 원작이 루나 라이트 폼이 잘 꺼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비5 프로트로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앞에 이제 세팅이 바뀌어, 쿠션 세팅이. 근데 요게 뭐 프로트로는 앞쪽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폼 자체가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 그럼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농구하는데 정말 깔 게 없는 코비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오늘 시합한다, 오늘 뭐 중요한 경기가 있다, 어느 신발을 고를래라고 하면 나는 코비4 원작을 가지고 갈 거야. 5도 좋고 6도 좋았지만 어느 걸 가져갈래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코비4를 선택할 거거든. 그 정도로 안정성이 좋으면서도 로우컷을 구해내는 그냥 정점의 농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시작인 거지.